저는 강남에서 나갔거든. 매주다가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매주? 네. 그런 이 상태가 무슨 일 중에 70명 모였습니다. 그러면 중앙고등학교 학생을 하고 오셨어. 계속 영우야. 한잔 드리려고. 늘 현장에 계속. 다음에 제일 일전에 동부선 근데 급이 없어요. 네, 불러줘. 그래서 이제 보성 대표고 나선 대표고 몇명 같이 정해주자. 그러면 날짜 정해갖고 내가 지금 보성한테 같이 식사하면서 후기를 보자. 나 그때 마산만 내가 100만 원씩 매주 준 거야. 김건철이 아주 나하고 친했다고. 근데 이제 김건철 없어갖고 깨진 거지. 그런 말이. 나도 이런 오면서 시간만 있으면 댓글 달게. 치마 이거. 내가 이 신장을 짜는 임신했어, 임신. 가만히 있어. 어디?
정말. 저번에 친구한테 이거 이재용을 날 보고 딱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주면 어떻게 할래? 나는 지금 사실 이상하고서 나쁜 사람만 쓰고 있지.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교연합을 창립하시고 초대 회장을 하셨던 김일태 회장님이 올해 3주기입니다. 김광천 사무총장이 1주기와 3주기를 같이 합동 추모 더해서 예국 열사들과 함께 합동 추모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워낙 급격하게 요동치고 그런 와중에도 고교연합의 이름으로 분신하신 선배님과 또 다른 한 분이 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의 파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우파 시민단체의 리더들께서 올해는 상황과 환경이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하는 것이 어렵겠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크게 의미 있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마산구 동지회가
일주기가 되시는 고 김강찬 사무총장의 추모식을 실내에서 그 다음에 고객께서 많은 자유우파 시민단체를 다니셨는데 고객이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셨던 고교연합의 동지들을 모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올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앞에 추모 강연이 있고 그 다음에 추모식이 있는데 추모 강연은 고교연합과 고기밀도 김광산 그리고 고객사전 일주일은 김광산 고교연 추모식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은 그동안에 소원하시는데 두 고객은 방송에서 소원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한 50년 됐는데 아직 고향 의향을 극복하지 못해서 오늘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모 강연을 먼저 하겠습니다. 추모 강연을 해주실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분은 워낙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생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많은데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6,300여 교수님들이 결성되어 있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을 만드시고 공동 대표는 물론이고 그 단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 헌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신 헌법학자이신데 반국가 세력들이 내세와 결탁해서 저지르고 있는 부정선거, 선거 부정을 일찍이 간파하시고 그 선거 부정의 전부가 사전투표인도 일찍이 간파하시고 헌법학자로서 지금까지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을 리드해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고교연합 80여 명이 참여한 시민대기의 대리인 변호사가 되어서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했고 오늘 500일이 넘는 오늘까지 그 심판은 그대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헌법학자로서 헌법 가치의 수호 그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이 바탕이 되고 실천이 되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국민대학교 법대학자 대한민국 대표 교수님 이호승 교수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소입니다. 선배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앉아서 들으면서 누구의 얘기인가 그랬습니다. 귀한 자리에 평소 존경에 맞이하는 애국 활동에 헌신되어 오신 역사를 써가시는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오늘 김광찬 사무총장님 2주기 추모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견방송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총리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판세를 뒤집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정수반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민주당이 다시 거기다가 또 타격을 하게 되면 대행이 될지도 모르는 정말 창피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겠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어둠과 빛, 좌절과 희망, 분노와 기대가 끈재된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런 시간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 김광찬 사무총장님의 2주기 추도문을 가게 됐습니다. 김광찬 선배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김일두 회장님과 함께 고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거리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유와 공공선을 위해서 마지막 생애를 바치셨습니다. 이 자리는 단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 그 무게를 다시 자각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선배님들과 같이 이런 질문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민운동은 과연 무엇인가? 왜 자유우파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이 지금 필요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민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은 공공선에 참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억압하는 전제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보다도 책임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법 위에 있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스의 동의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시민적 덕성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도덕적 착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화국을 떠받치는 힘입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 기반이 없는 국가는 한때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잠깐 번성하는 것 같아도 그 토양을 상쾌한 이상 결국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했던 것은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 공화정 국가였습니다. 국민 수준이 지도자를 결정하죠. 그 국민에서 그 지도자가 나오는 때문에 토양이 불편하면 결국 지도자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시민운동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실천이고 공동체 정신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1987년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민운동은 정파에 포섭되었습니다. 특정 이념에 경도되었으나 권력이 주구가 되었습니다. 민주화의 성과 위에 올라선 자들이 그 성과의 정신을 배반한 것입니다. 정치와 권력이 거대한 요구 앞에서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국가주의적 통제와 이념적 회귀를 하여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이 감시자가 아니라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차 무기력해지고 질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830년 미국을 여행했던 프랑스 유명한 정치 사상가였던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 민주주의야말로 값싼 여러 가지 정책, 세 가지 정책을 우리가 얘기하죠.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중에서 가장 비싼 정체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입니다. 군주정과 귀족정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확실하게 지켜가지만 민주정은 다수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51%가 49%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법을 만들어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을 부릅뜨고 지키지 않으면 지켜내기가 힘든 것이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무임승차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나쁘다고 외면했고
시민의 책임은 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시작되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 여기서 반공화주의적인, 반지성적인, 반문명적인 행태를 본 건전한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우파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 지키는 고교연합은 가장 강력한 시민단체였고 그 선봉에 김일두 회장님, 김광천 사무총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898년에 만민 공동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1892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1898년에 일반 시민들이 종로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만민 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 일제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해도 적합니다. 6.29 직선제 그런 것들은 거의 산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이념적으로 분별된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거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님들입니다. 1898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딱 120년 만에 만민 공동회가 비로소 체계적으로 광화문거리에서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았던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한 달 후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 것입니다. 서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그 혁명의 그 노력들이, 수고들이 선한 열매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등장한 자유우파 시민운동은 공통점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화정의 원칙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법치입니다. 그리고 공공선, 어떤 특별한 정파와 이념이 아니라 정말 모두의 복리를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죠. 또 하나는 비정파성입니다. 그동안의 시민단체들, 자칭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은 여기저기 사실 시민단체 이름으로 빌어서 기생정치, 경제에 빌붙고 수탈하는 그런 세력으로 변모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칭 시민단체라고 그동안 해왔던 단체들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과거가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었고 이 자리에 있는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법 수호라고 하는 우리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자 할 때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각하고 중요한 만큼 저희 걱정도 크고 투쟁도 격렬했습니다. 이제 이 대담원의 투쟁이 한번 매듭 지어질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할 정했는데 벌써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재판을 중지한다는 거.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헌법에 의해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1인 사당이 주연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법리를 가져갈 것입니다만은 제가 헌법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 제84조 불소추 재판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된 재판, 이미 기소된 재판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소추는
대통령의 직위에서 그때부터 기소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자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전념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중단되어야 된다. 이것이 트럼프 판결에 나와 있다. 그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트럼프 판결을 번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그 논리를 제공했고 그 전문을 첨부자료로 냈습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출을 면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직이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혹시라도 내가 내리는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으면 바로 단호하게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위축되고 주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단호한 결정을 하도록 당신을 뽑아놨으니까 그것 걱정하지 말고 국적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불소추 특권의 취지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재판, 이미 잡힌 재판 가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성가시게 하고 대통령의 시간을 뺏고 그런 거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최대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국정을 돌보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외에 법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재판받을 갈 시간 충분히 많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이미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것을 견강부회하고 이념적으로 아부하고 복학 아세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직이지 대통령 개인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헌법도 어느 개인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두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행이 이렇게 가는 나라가 됐는데 잠깐 저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폐단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정당 폭주, 이쪽 폭주한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책임 100%일까요? 제가 보통 50%입니다. 나머지 50%입니다.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탄핵 결정이 난 다음에 헌재로부터 시선을 좀 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대한민국의 혼란상의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 주도해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1명만 있으면 탄핵소추하고 직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이 대혼란, 전 세계에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대행이 체제가 나오도록 하는 것에 이미 헌재가 원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23년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것을 폐지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되었습니다. 한 16개월, 17개월 지났습니다. 헌재 앞에서 그때 당시에 4.15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에 거의 한 40일 피켓팅 시위가 됐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헌법재판소가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하자 어느 변호사 한 명이 낸 헌법소원심판은 접수하고 7일 만에 가처분 인용 결정까지 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헌법재판 기관입니다. 또 사전투표 법에 보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을 도장 이미지 출력으로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거 효력정지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도 제가 한 2주 전에 냈습니다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헌재에서 그것만 결정되면 우리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법, 사법 모든 분야가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착각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 비상계엄 이후의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뭡니까? 자유우파 시민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오늘 한덕수 전 총리께서 개헌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은 정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8.7 체제는 그 핵심은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 그것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만 8.7 헌법을 만들면서 권위주의 정권을 중식한다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아주 자세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허점을 노출하고 헌법에 여러 가지 구멍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구멍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계에서 개헌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헌정 질서를 이제는 자유우파 시민들이 재설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여의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만악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임기를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번 정도 하고 그 이상 못하도록 하든지 최소한 한 번은 쉬든지 그래야만 공천에 목을 매기 때문에 개딸 정치가 나오고 팬덤 정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중에 소환해야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징역 1년 이상 1심에서 선고받으면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보궐선거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왜 우리가 영국처럼 할 수 없습니까? 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기다려서 국회의원 세비 다 받아놓고 재판 질질 끌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헌법 개정에서 중간에 국회의원 1심에서 징역형만 집행유예 나오면 바로 배치되고 보궐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법 시스템 이번에 망가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판사들 훌륭하지 않았더니 저는 훌륭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못한 양심과 상식을 가지고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는 배신제를 구해야 됩니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시민의 특징으로 시민의 자격으로 든 것이 뭐냐면 공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직이 무슨 공직이냐? 동료 시민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일어난 분쟁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판단하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입니다. 물론 법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 분야는 훈련되고 오랫동안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이 맞겠습니다만 적어도 사실인정 같은 경우에는 배신제를 좀 도입해야 됩니다. 또 미국처럼 재판 기록 모두 공개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터넷만 들어가면 판결문은 물론이고 원고, 피고, 검사, 피고인 했던 모든 서류들이 웬만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일반 시민들이 다운받아 보고 이 판사가 개판을 했는지 재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개헌을 하더라도 정치개혁을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저 친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 에너지를, 이 힘을 누가 줘야 됩니까? 저희가 해야 됩니다. 또 개헌을 하게 되면 방어민주주의도 해야 됩니다. 독일처럼 헌법 수호총을 두어서 헌정 질서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위태로운 국가에 살면서 가장 한가한 헌법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찬 사무총장님의 삶으로 대변되는 자유국가 시민운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분명합니다. 자유시민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민공동의 120년 전 우리 선배들의 대대 선배들의 그 종로에서 외쳤던 만민공동회의 그 정신, 민권정신, 표현을 써야죠. 입헌정치, 제대로 된 입헌정치, 법치주의, 이것을 120년 후에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매듭을 저희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공화국의 신시대를 여는 혁명의 완결점이 되도록 6월 3일 저희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우파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일에 헌신하시고 마지막 생애를 불사르셨던 고인들의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강의에 대한 동의, 동참, 감사의 의미로 이호선 교수님의 이름을 3번 연호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시면 모두들 큰 소리로 이호선을 외쳐주십시오.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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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질문 안 받습니다. 다음은 사실 그 다음 주제가 저희들이 치열한 논쟁과 검증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두 부인에게 보고하고 이 자리에 오신 보교연합의 동지들에게 알려서 새로운 보교연합의 방향을 한번 구해볼까 하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치열한 논쟁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 상황이 저희들에게 그런 여유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도 있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교연합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전무한 실체적 구체적 사실이고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70, 80, 90의 시니어들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투쟁하고 저항한 기록은 대한민국 역사의 지금의 보교연합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세계사에도 이 기록이 우리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아직 오늘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오래전에 대통령실 의전 수석을 하시고 통일부 차관을 하셨던 김서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를 신여혁명이라고 명명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강연을 하실 때마다